안녕하세요. 계남초등학교 교사 김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범박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태영입니다. 일단은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시간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40분 수업인데 중학교로 올라가면 45분 수업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좀 적응을 못하고 수업 시간에 좀 돌아다니거나 집중을 못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5분 차인데도 되게 크게 느껴지나 봐요. 그렇죠. 이제 수업을 듣는 입장에서는 이 5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 말고 다른 달라지는 점은 없나요? 초등학교는 등교하고 나서부터 하교할 때까지 담임 선생님이 이제 다 마킹을 해주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선생님을 만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생님 각각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이들이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자꾸 선생님들이 바뀌시니까 성함을 외우는 것도 그렇죠. 어렵고 또 선생님마다 특징이 또 다르시니까 재밌기도 하면서 어렵다 이런 말을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 담임 선생님이 다 챙겨주는 초등학교와 다르게는 중학교는 학생 개개인이 좀 알아서 챙겨야 되는 좀 습관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와, 아이들이 처음 경험해보는 거라 좀 어려워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졸업하고 이제 왔을 때 전 제일 크게 느껴지는 게 교복이더라고요. 맞아요. 교복을 입으면 너무 귀엽던데 또 교복은 또 어떤가요, 선생님? 일단 중학교에 오면은 가장 달라지는 게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교복을 입는다는 건데 일단 1학년 때는 그 교복을 입은 모습이 스스로 되게 어색해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칙에 맞게끔 교복을 잘 입혀서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교복을 맞출 때 너무 딱 맞는 교복을 맞추시면 이제 2학년, 3학년 때 교복이 안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를 좀 고려해서 조금 넉넉하게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학교마다 다르긴 하는데 대부분 학교는 교복을 교환해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샀던 교복이 좀 작아졌다 하면은 학교에 문의해서 교복 사이즈를 바꾸는 형태로 좀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교복을 바꾸는 게 있군요. 네. 전 교복을 계속 샀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좋은 제도네요. 그런데 선생님, 작년에 저희 반 졸업한 친구가 올해 와서 선생님 저 무슨 동아리가 됐어요, 댄스부가 됐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동아리 활동은 또 어떤 건가요? 네, 중학교는 일단 동아리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교육 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창체 동아리가 있고요. 학생 개개인이 좀 원하는 막 동아리를 만들 수 있는 자율 동아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창체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동아리를 말하고요. 자율 동아리는 만약에 내가 춤을 추고 싶다, 노래를 하고 싶다 하면은 학교에 요청을 해서 직접 만들고 동아리원들 모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학생이 뭐 춤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그 동아리를 들어가거나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잘 구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하던 것보다 훨씬 더 자율성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해보면서 너무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도 그런 자율 동아리가 잘 되어 있는데 이 자율 동아리 아이들이 각자 알아서 연습하고 버스킹 공연 때 좀 주도적으로 축제를 준비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초등학교와는 좀 다른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일반화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이때까지 교직 경력을 하면서 봐왔던 아이들의 좀 특성을 말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독서 습관이 좀 잘 잡혀있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또는 쉬는 시간마다 좀 개인적인 독서를 하는 아이들이 문해력도 높아지고 그 문해력으로 인해서 공부하는 습관도 잘 잡혀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독서를 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의 비율도 높아지고 종류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일정에 맞춰서 공부하는 그런 습관, 좀 잘 챙겨서 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계획을 좀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공부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쵸. 이제 그런 계획을 잘 세우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학생 아이들한테 조금 권유하는 것들은 뭐냐면 플래너 작성하는 걸 좀 많이 권유하거든요. 왜냐면 학생들이 수행평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플래너 작성을 통해서
어떤 수행평가가 언제 보고 일정 관리 같은 것들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또 플래너 쓰다 보면은 공부보다 플래너가 막 재미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계획을 세우고 또 공부에 나가기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다이어리 꾸미기처럼 플래너 꾸미기를 하면서 자기가 했던 계획들, 세웠던 계획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또 요즘 플래너가 10분 단위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종류가 다양하죠. 네, 학생들에게 너무 꿀팁일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교에서는 수행평가를 아이들이 되게 즐겁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수행평가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지나요? 일단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랑은 좀 다르게 지필평가의 비율이 좀 줄어들고 수행평가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논술형 평가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선생님마다는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수행평가 한 과목마다 한 3개, 4개 이상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행평가 종류도 많고 비율도 높아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좀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루에 수행평가를 4개, 5개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자 좀 일정을 좀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딘가에 메모를 해놓는 습관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담임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하나하나 챙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플래너에 혹은 메모장에 기록해서 자기가 일정을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1학년은 지필평가를 보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1학기는 지필평가가 없고 2학기는 논술형 지필평가를 보긴 하는데 본격적으로 지필평가를 준비하는 시즌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 지필평가를 준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OMR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시험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전체적인 시험 시간을 관리할까 그런 능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2025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데 고교학점제 확대에 따라서 좀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 전에 진학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상담을 할 때 무엇을 하고 싶냐, 어떤 것을 좋아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없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멋있는지를 좀 고민하게끔 하면 고등학교 입학 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건 딱 물어봤을 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평소에 아이가 계속 내가 뭘 좋아하고 뭐에 관심이 있는지 생각해 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학부모님들께서 다양한 경험을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는 경험을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등학교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지거든요. 뭐 일반계 고등학교부터 과학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사고, 예술고 등 종류가 되게 다양해지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을 좀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는 가장 먼저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해당 지역이 평준화 지역인지 비평준화 지역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평준화와 비평준화는 어떤 차이점이 있죠? 네, 일단 비평준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학교에 개별적으로 원서를 접수해야 되는 특징이 있고요. 평준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뺑뺑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평준화 지역에 해당하는 학군으로는 다음 지역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졸업해서 어떻게 중학교에 가서 생활할지 눈에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됐다니까 너무 저도 기분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중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긴장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 중학교에서 잘 안내를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